우리 가족 식비 부담 확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모든 것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물가가 끝없이 오르는 요즘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한숨 쉬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매일매일 가족들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주부님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임산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11만 6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금액이면 한 달 식비 부담을 꽤 덜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농식품 바우처는 단순히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신선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매년 신청을 통해 가구별로 바우처 금액이 지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지정된 품목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더 건강한 식재료로 풍성한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정부가 이러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단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가구에 최소한의 영양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부모 가정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매달 식비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먹는 양도 늘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비싸서 마음 편히 사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그때 이런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있었다면 그 친구 가족의 식탁이 훨씬 풍성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농식품 바우처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저소득 가구, 특히 성장기 아동이나 영양관리가 중요한 임산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예산의 제약으로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를 충분히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식단의 질을 향상시켜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농식품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누가 그리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먼저 신청 대상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임산부이거나 18세 이하 자녀가 포함된 가구에 해당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임산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며 특히 영양 취약 계층의 건강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미영 씨는 중학생 아들과 함께 사는 한부모 가구로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이 경우 김미영 씨 가정은 농식품 바우처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김미영 씨는 바우처 덕분에 아들에게 평소 먹기 힘들었던 제철 과일을 더 자주 사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박철수 씨는 생계급여 수급자이지만 자녀가 없고 혼자 살고 있다면 아쉽게도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직 한 가구당 연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 번 신청한다고 해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가구당 한 번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46,000원, 2명이 함께 사는 2인 가구는 65,000원을 받게 됩니다. 3명의 가족이 함께라면 83,000원, 4명이라면 무려 11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명의 대가족은 126,000원, 그리고 6명 이상의 가구는 131,000원까지 지원금이 올라갑니다. 지원 금액이 많아질수록 가족들의 식생활 개선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은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지급되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6인 가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선영 씨는 남편과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사는 6인 가구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게다가 막내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18세 이하 자녀 포함 조건에도 부합하죠. 이런 경우 최선영 씨 가정은 한 달에 13만 1천 원의 농식품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선한 과일이나 건강한 채소를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어 가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신선한 식재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최선영 씨는 바우처 덕분에 아이들에게 매주 제철 과일을 풍성하게 사줄 수 있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처럼 농식품 바우처는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도를 넘어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해당되는지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권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농식품 바우처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 이제 언제 신청하고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죠.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먼저 신청 일정입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는 2025년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달력에 표시해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지나면 아무리 조건에 부합해도 신청할 수 없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마감일은 항상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기 마련이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청은 연 1회만 가능하므로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용기한입니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바우처에 남은 금액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소멸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미영 씨가 11월에 바우처를 발급받았는데 바쁜 연말을 보내다 보니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하고 10만 원이 남았다면 그 10만 원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우처를 받으면 계획적으로 식료품 구매 일정을 세우고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에는 혹시라도 남은 금액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족한 식재료를 채워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이나 메모 등을 활용하여 사용 기한을 잊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건강한 식생활을 목적으로 하므로 품목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산 과일, 채소, 쌀, 잡곡과 같은 주식과 신선한 계란, 육류,
두부, 콩류 등 단백질 공급원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공식품이나 수입산 제품은 바우처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철수 씨가 농식품 바우처로 라면이나 과자를 사려고 한다면 결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수입산 오렌지는 살 수 없지만 국내산 사과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려는 사업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며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한 식단 구성을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가족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점을 숙지하여 바우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지정된 유통사 또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농식품 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맹점은 바우처 사용 가능 마크가 붙어 있으니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집 근처 마트나 전통시장 중 가맹점을 미리 파악해 두면 편리합니다. 온라인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는 농협몰, 온누리 마켓, 두레생협, 놀장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몰은 집에서 편하게 다양한 품목을 둘러보고 주문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온라인몰을 이용하면 무거운 식재료를 직접 운반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수진 씨는 바우처를 이용해 동네 마트에서 국산 돼지고기와 신선한 상추를 구입했습니다. 주말에는 온라인 농협몰에서 제철 과일과 햅쌀을 주문했죠. 이렇게 온 오프라인을 적절히 활용하면 바우처를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발급받으신다면 미리 사용처와 품목을 확인하고 알뜰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계획적인 사용을 통해 바우처 혜택을 100% 누리세요. 이 모든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농식품 바우처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농식품 바우처의 신청 자격과 사용 방법을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친다면 너무 아쉬울 것입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일반적이고 익숙한 방법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농식품 바우처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를 미리 챙겨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면서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편리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분들이라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장 편리한 방법일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늘 행정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농식품 바우처는 손녀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손녀가 곁에서 도와주고 궁금한 점은 바로 공무원에게 물어볼 수 있어서 마음 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대화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은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신청 시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욱 간편하게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ARS 전화 신청입니다. 1551-857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음성 안내에 따라 바우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바쁜 직장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전화로 신청할 때는 본인 인증을 위한 정보나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므로 미리 관련 정보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 번 시도해도 연결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방문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워킹맘인 김지은 씨는 퇴근 후 아이들을 돌보느라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ARS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이들을 재운 후 저녁 시간에 편안하게 전화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신청이 완료되니 시간도 절약되고 매우 편리했다고 하더군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청 방법이 제공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외에 몇 가지 유의사항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청 기한과 사용 기한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바우처를 받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우처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더라도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정된 품목 외에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의 취지에 맞게 건강한 국산 농산물 구매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익은 바우처 회수나 다음에 신청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규정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편리한 방법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신청해서 가게 부담을 덜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을 꾸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이 정보를 널리 알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저소득 가구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노력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2025년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또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1인 가구 46,000원부터 최대 6인 이상 가구 13만 1천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얼마의 혜택이 돌아올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 금액은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지급되는 금액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모두 소멸되니 꼭 기간 내에 알뜰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연말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바우처 사용을 잊기 쉬우니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달력에 표시하거나 스마트폰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용 가능한 품목은 국산 과일, 채소, 쌀, 잡곡, 신선한 계란, 육류, 두부, 콩류 등으로 한정되며 가공식품이나 수입산은 제외됩니다. 건강한 식재료 위주로 구매하시어 가족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이는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도하는 이 바우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전국 농식품 바우처 가맹점과 농협몰, 온누리마켓, 두레생협, 놀장과 같은 온라인몰입니다. 집 근처 가맹점 위치를 미리 확인하거나 온라인몰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몰을 이용하면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ARS 전화 1551-857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농식품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임산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이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